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진행해보죠.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과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윤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겠습니다. 오늘 장 첫 번째 용의자는 대림 비앤코, 두 번째 용의자 하나투어, 세 번째 용의자 대원 미디어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대림 비앤코,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욕실 시장의 성장,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건자재주들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점차 그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보면 KCC, LG하우시스 이런 종목까지 그렇죠. 다 가는데요. 네. 근데 이 용의자는 뭐 거의 건자재주 가운데서 올해 들어서 많이 오른 종목 네. 하면 꼽을 수 있죠. 네. 네. 대림 비앤코가 뭐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건자재 섹터에 대한 리레이팅이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제약 바이오 이후의 대안주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힘들었으면 시장에서. 네. 그랬는데 최근에 올라가는 시장들 보면 2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좀 맞출 수 있는 네.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섹터가 어떤 특정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섹터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그 섹터에 대한 리레이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림 비앤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림 비앤코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가 워낙 많이 갔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쉬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내는 부분들인데 건자재 리레이팅이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412억이 나와서 25% 성장했었던 실적이 좀 나왔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91% 성장한 20억 원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2분기 실적도 상당 부분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기별로 QOQ로 거의 매출은 한 20~30%씩 지금 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 갔었던 섹터들이 쉬었다가 쉬었던 실적 좋았던 섹터들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 증거는 대림 비앤코만의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잡히느냐 이 부분인데, 예전에 좀 보시면 그 욕실 쪽, 그러니까 욕실 쪽은 원래 건설사들이 같이 영업을 해서,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시공을 할 때 욕실도 같이 영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 비대 시장의 보급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B2C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대림 그 비앤코뿐만 아니라 비대 시장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실만 리모델링을 하는 수요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공할 때 욕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다 되고 나서 욕실을 따로 리모델링을 해서 구조를 만들어 가는 트렌드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한샘과 뭐 NX 같은 가구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뭐 신규 분양 시장과 완전히 다르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성장을 했던 이유가 개인적으로 B2C로 가구를 사는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분양 시장과 별도로 그렇게 본다면 그 부업 가구 그렇죠. 쪽이죠. NX 뭐 이런 그렇죠. 업체들이. 한샘도 네. 부업 가구 쪽이고 한샘도요? 두 업체 모두 어떻게 보면 부엌의 가구를 전부 다 이제 개인적으로 교체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졌다 보니까 대림 비앤코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좀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2,8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예상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로 추정을 해보면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근방의 형성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NX가 뭐 워낙 많이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좀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NX의 밸류를 거의 따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본다면 좀 한 25배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배 정도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 부엌 다음에 이제 욕실을 리모델링 한다. 네. B2C로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욕실 자체의 리모델링 말고 비대라는 것은 또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리모델링 안 해도 비대를 뭐 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대림비엔코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두 가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메가트렌드와 함께. 전반적으로 지금 대림비엔코가 건설사와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은 욕실을 패키징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림비엔코의 비대를 같이 넣고 욕실 전반적인 이 회사가 뭐 세면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로 좀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가지고 왔는데 대림비엔코의 이제 자회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비대 렌탈 사업입니다. 렌탈비가 월 한 10,000원 정도로 렌탈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은 한 5년 정도, 의무 사용 기간 한 3년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월별로 보면 월 10,000원 정도의 렌탈비를 수수료를 좀 받고 렌탈을 좀 해주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코웨이가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고 나서 이런 사업 구조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구조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렌탈 서비스 성장 동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박창윤 과장님, 대림비엔코 어떤 단서 보셨나요? 네, 상당수 부분이 앞에 말씀해 주신 전문가 분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과거에 대림비엔코 하면 B2B 시장, 주로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홀세일 영업자들을 전문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B2C, 기존 소비자들과 직접해서 대면하게 되는 사업자들을 영위하면서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매출 구조를 보시면 위생 토기 자체가 38%, 타일 등 이제 욕실 관련 상품 및 렌탈 서비스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홈쇼핑 통한 이제 비대 렌탈, 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B2C로 영위하는데 기업이 인지도 자체를 제고를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서 볼륨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더라도 뭐 1년 전에 7월 달에 파업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4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정상화되었었고, 현재 뭐 투자 부동산 장부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보니까 578억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충분히 현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총 자체 뭐 한 3천억 정도, 이 정도 부분에서는 충분히 투자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과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이제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상당히 풍부해요. 요즘에 공모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본이 뭐 수백 대 1 이러거든요. 시장 자체가 현재 지난주에 살짝 움츠러들긴, 대일 변수로 인해서 움츠러들긴 했지만, 시장 자체의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섹터를 찾기 위해서 시장의 유동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난주부터 흐름을 보시면 제약 바이오주가 주춤거릴 때 한샘, 현대리바트, 뭐 벽산 등 이런 건자재 섹터로 이제 자금 자체가 상당폭 유입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선별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냈었습니다. 건자재 왜 이렇게 강할까요? 저는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반기에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쪽 청약 대박이 기억이 나는데, 무려 3,000가구가 넘어가는, 3,300가구가 넘어가는 이제 대단지였거든요. 대단지였는데 그게 2대1 그 청약 경쟁률 기록을 하면서 한 번에 완판이 됐습니다. 그게 과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가구가 넘어가는 대단지가 한 번에 완판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만큼 청약 열기 자체가 상당히 뜨겁다는 거고요. 이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청약 열기가 불이 붙으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작년 말, 올해 상반기에 청약했던 부분 자체가 착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언제냐? 올 하반기부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욕실이라든지 주방 같은 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반영되는 시기 자체는 올해 말부터가 본격적으로 볼륨 자체가 늘어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축 물량 자체도 증가하지만, 최근에 강남 쪽 보시면 현재 그 재건축한다고 지금 상당히 뭐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난리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에서도 재건축 이주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엌과 욕실 등 이런 리모델링 수요 자체도 큰 폭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증가하지만 개인적인 리모델링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샘 주가를 보면서 참 놀라운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건설 섹터에 어쩌면 종속되는 이제 건자재 섹터로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한샘 시가총액이요. 건설사 중에 1등이라고 하는 현대건설과 뭐 이제 수익권에 속하는 GS건설을
시총을 합해야 한센과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자체는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 쪽이라든지 쪽 새로운 시장 확대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1등주가 먼저 가고 난 이후에 낙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대림 비엔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도 거기에 따른 영향 자체를 강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가격적으로 지금 무려 그 지난주부터 갭으로 두 방 땅땅 이렇게 가면서 큰 폭으로 지금 뛰었거든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정말 사고 싶지만 아무래도 24년 2편까지의 이격 조정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보신 이후에 분할로 매입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용의자 저는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림 비엔코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인테리어 산업이 많이 발전합니다. 뭐 그런 인테리어 용품 샵을 가보셔도 뭐 저도 소문난 자주를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정말 뭐 쓸만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인테리어 쪽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집을 보러 다니다 보시면 뭐 부엌은 그래도 많이 개조를 하셔서인지 또 잘 눈에 안 띄어도 욕실은 정말 리모델링을 하고 또 입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만큼 현재 B2C 시장 자체 부엌에서 욕실로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 읽어보고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라고 하고요. 또 실처 없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적과 함께 또 이 비대 렌탈 서비스라는 성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이런 건자재 리레이팅 속에서 주목되고 있는 대림 비엔코. 충분히 지금 주목할 만하다 석방 의견 주신 분 계셨고요. 너무 사고 싶지만 이 사고 싶은 심리를 지금은 좀 눌러야 될 필요 있겠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신 분이 계셨네요. 대림 비엔코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은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용의자 하나투어, 그의 알리바입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정 시 매수 관점. 한화도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수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면세점 되면 정말 그 성장성 많이 기대를 될 만큼 숫자가 좀 기대 많이 됐는데 하나투어도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컨소시엄으로 선정됐어요. 네. 뭐 하나투어 입장에서는 뭐 굉장한 시너지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산업과 면세점 산업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객 받아서 면세점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로 방문하라고 해서 좀 사라고 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중기적으로 강제적이지 않게 유도를 또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제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굉장히 좀 연관성이 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사업에 대한 굉장한 진출을 성공했을 만큼 진출을 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면세점의 조감도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M과 이제 컨소시엄을 좀 만들어서 이제 그 하나투어 본사입니다. 하나투어 본사 안에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총 6개 층을 확보를 해서 면세 사업을 좀 할 텐데 운영은 내년 한 2월 정도부터 오픈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위치를 좀 보시면 종로인데 종로가 또 중요한 게 이제 인사동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방문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좋고 이미 건물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시간 문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이 아니라 2016년입니다. 2016년부터 전반적으로 천천히 실적이 아마 반영이 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따라 붙는 매매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모아가는 매매가 좀 바람직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메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된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행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우려감이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전부 다 지금 영향을 받은 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오고 있고 지금 하나투어의 패키지 송출객 수가 4월 달에 32% 성장을 했다가 5월 달에 38%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메르스가 한참 이제 광풍이 좀 불었을 때가 10%까지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패키징 송출객 수가 10% 플러스 성장한 것보다는 저는 충분히
더 성장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이 최악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면 4월 달과 5월 달 정도의 성장률만큼 회복이 되려면 한 8월 정도에서 9월 달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6월 달에 약간 미스가 나고 3분기에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세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면세점으로 오늘 갭으로 좀 올라서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기저효과, 2분기 대비해서 그렇죠. 예,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차윤 과장님, 단서 모아주시죠. 네, 하나투어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 자체는 눌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완화가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자체가 속속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 자체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오전장 상황을 좀 보시면 아는데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따른 이런 성장 기대감 자체가 이제 그 반영이 되면서 기업별로 명함을 달리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시내 면세점 관련 기업들이 차지했거든요. 호텔신라부터 해서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뭐 하나투어, 현대산업개발 뭐 할 것 없이 지금 SK네트워크 뭐 다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부분 이런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이미 가격적으로 이미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은 막상 발표가 되고 나서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오전 들어서 면세점 선정 사업자들 특히 뭐 하나 갤러리아, 뭐 타임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자체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내수 자체가 현재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약했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경우 금요일날 상한가 직행한 이후에 오늘까지 상한가 직행하면서 그동안에 미리 갔었던 녀석들과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좀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었던 뭐 하나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호텔신라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나왔었고요. 그에 반해서 신세계 같이 좀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오히려 좀 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 폭탄을 맞는 그런 상황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주가 자체 이런 시내 면세점 사업자 기대감 자체에 따른 어느 정도 줄서기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수급적으로 될 만한 기업들 자체에 돈이 이미 끌려 있는 상황에서 막상 이제 발표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오늘도 하나투어는 시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밀리면서 지금 장대 음봉 자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동의를 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 하나투어를 오늘 당장 사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오늘 상승했었던 상승 갭 자체는 어느 정도 메워준 다음에 시기적으로 천천히 접근하셔도 좀 늦지는 않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과 수급상 이제 신성장에 대한 이런 사파 싸움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정리된 이후에 접근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의자도 상당히 저도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았었을 때는 이 용의자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시내 면세점 중소기업 파트에서 하나투어를 비롯한 컨소시엄 SM 면세점이 낙찰됐습니다. 자, 하나투어 3분기 실적 호조세까지 감안했을 때 현재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또 한쪽에서는 갭 상승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갭 메우기만 진행이 되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 여행업에서 문화, 관광, 어떤 유통산업까지의 시너지, 사업 확장 효과, 또 그동안 좀 지불했었던 여행사 측의 어떤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투어 중장기적으로는 석방 의견이지만 오늘 일단 매수 관점에서 두 분 석방과 위험으로 엇갈리면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대원 미디어입니다. 그의 알리바이, 열차 파워레인저 흥행, 중국 진출, 기대감. 네, 아시죠? 저 애니메이션 네. 좋아하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대단한 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나오면 뭔가 캐릭터 이제 제품 제조도 할 수 있고 네. 이게 인기가 어느 여느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중국 진출까지도 좀 계획이 돼 있나요, 이 용의자? 네. 네. 대원 미디어나 뭐 최근에 이제 터닝 맥카드라고 해서 네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가고 있는 장난감이 있는데 손오공이라는 업체가 좀 그 판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판단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식은 이제 실적의 연속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기도 하고 변동성에 약간 리스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의 연속성이 참 중요한데 자, 이런 종목들은 장난감을 얼마나 팔릴지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속될지 추정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뭐 아는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봐도 이게 거의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첫 번째 증거인 파워레인저 풍기 현상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검색한 바로는 파워레인저가 38번째 시리즈가 이제 트레인 포스라는 시리즈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2015년 7월 6일에 국내에서 첫 방영이 됐는데 시청률은 거의 5%를 좀 찍었다고 하고 이게 애니박스라고 하는 그 채널에서 방영이 됐는데 네. 방영 그 채널 자체가 큰 규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면 영유아 채널 인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다. 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부분들은 분명히 2분기 실적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실적 연속성에 대한 문제인데 표를 좀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매출액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2013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었다가 2014년도에 흑자, 네. 2015년도에 이건 이제 2015년과 16년 이제 예상 실적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쌓여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지내왔었던 실적을 좀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적을 전반적으로 뭐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매매를 권장드리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창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좀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자체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B2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과 바로 맞닿아 있으면서 이 그 회사 자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자체가 바로바로 이제 피부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은 국내 선두 기업입니다. 다 채널 애니메이션 방향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고요. 카드 완교와 게임기 등 판매를 통해서 수입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손오공 요즘에 저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터닝 맥카드 자체가 계속해서 풍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요를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공장이 지금 현재도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 현재 중고 사이트에서 2~3배 이를 정도로 웃돈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지금 보시면 사회 현상하고도 좀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티라노킹 대란이 있었었죠. 엄마 아빠들이 티라노킹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그 추운 데에서도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신문에서도 접할 수 있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이거 자체의 열기를 터닝 맥카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자체를 지금 현재 좀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어찌 보면 그 자녀가 원하는 거는 다 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부모의 심리에서 바라보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슷해요. 중국의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황태자라고 불리거든요. 우리나라와 상당히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형 미디어 열차 파워레인저 흥행에 따라서 현재 사재기 현상에 따라서 이제 풍지화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앞서 말씀해드린 대로 중국 쪽 유력 방송국과 애니메이션 고느 방영 시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이러면서 중국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러면서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제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대형 미디어 플랫폼 판매 부스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을
아무래도 관심 자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그대로 방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해외 시장 진출, 중국 시장 진출 여기까지도 한번 논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시장은 수급 유인을 3대 키워드하고도 좀 잘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대 키워드 자체는 뭐냐면 중국, 컨텐츠, 그리고 M&A 이 세 가지 재료에 모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게 이런 캐릭터 산업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시면 작년에 유아 아가당에 이어서 뭐 게임 그리고 완구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은 사정권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미디어 자체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 자체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술적으로도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첫 진입 이후에 눌림 시바다 분할 매입 관점에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을 좀 권고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 미디어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용자 석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TV에서 인기를 끈다는 점은 향후 파급되는 수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적의 연속성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는 부분. 하지만 또 중국 콘텐츠 M&A 이러한 어떤 트렌드의 관점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 엇갈리면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 있습니다. 위험으로 분류할게요. 오늘 두 분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셔서 또 짧게 전략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훈 운용령님. 네, 저는 네. 대림비엔코가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좀 많이 떠서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조금 내려온 18,5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000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과장님은 대원 미디어 석방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미디어 현 시점에서 시장가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뜨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입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상장 이후 고가 스펙 매물대 밀집 저항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15,000원 선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마찬가지로 전주 장대 양봉을 뽑았었던 50% 되돌림 가격권인 1,500원 선 종가 기준 이탈 시 편입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내일 시간 다시 돌아오죠.